안녕하세요. 레벨업 코리아 조장군 변호사예요. 이렇게 레벨업 코리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이름도 레벨업 코리아로 그냥 바꾸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드네요. 아까 이혼 부분 얘기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끊겼어요. 죄송하고 아까 그 길이가 좀 길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혼 저는 소송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혼은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혼 소송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왜냐? 이혼하실 거면 협의 이혼으로 최대한 구성하세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 같은 변호사한테 오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에게라도 아, 이제 우리 이혼은 혼인은 관계는 못 하겠어요. 이혼할 건데 정말 법적으로 재산분할 이런 아이 양육 문제 지금 서로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서로 상대방 간의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변호사님이 좀 이렇게 잘 정해주세요라는 것도 가능해요. 꼭 조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원 조정 절차 이런 거 가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고 양 배우자 간의 그 변호사 다 각자 돼 있으면 자 변호사들은 그런 게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섞일 위험이 항상 있잖아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혼해서 새 삶을 찾으세요.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광고도 한다잖아요. 자, 그런데 뭐 꼭 이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동업자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꽤 큰 회사였는데 두 분 창업자가 특허 나누는 부분들 회사와 뭐 지분이나 여러 자회사 이런 부분 나누는 것들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베스트예요. 이혼은 변호사가 한쪽에 끼게 되면 일단은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까 그 변호사님을 최대한 신뢰해야 돼요. 일단 선임했다면 반드시 그래야 그나마 좋은 결과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 근데 아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 배우자들의 부부의 이제 X가 되겠지만 그 부부의 감정을 정말 훼손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겪는 일인데 이건 일반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이 새끼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막 붕괴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 변호사님이 손끝에서 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알게 뭐예요? 누가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상처 입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 우리 변호사님들 대부분 다 합리적인 분들, 선량한 분들, 정의로운 분들 그래도 많은 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 도둑놈이야, 똑같은 놈이야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법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나 진짜 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막 그냥 뭐 권력자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하고 뭐 권력을 잡아보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보통은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평범한 나름 바른 법률가들이 많거든요. 대다수는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까운 법률사무소 좀 이렇게 그래도 경륜이 좀 있어 보이는 왜냐면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부부를 아니면 동업자를 좀 그런 부분 그래서 보수를 하면서 이거 좀 조정 좀 해주시라고 하면 굳이 공적인 기관 가지 않아도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소송은 이혼, 자, 이혼 얘기하는 건데 하더라도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 자, 근데 하게 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저희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저는 한번 진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어느 한쪽이 아이를 키우고 아니면 아이를 나눠서 키우고 양육비를 주고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부부가 비록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와 그 부모와의 관계는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엄마가 키우는 집들 같은 경우는 남편 양육비도 막 안 주고 끊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양육도 안 주는데 내가 애를 왜 보여주냐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 남편이 사이코인데 내가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의 물드는 거 바라지 않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하지 않아요. 양육비는 주든 말든 뭐 이제 이런 식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은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 중 일반과 아이의 어떤 저는 이거는 진짜 큰 권리라 생각은 하거든요. 함부로 뺏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가끔은 아 진짜 이거 면접교섭을 인정해도 되나? 우리 이혼 판결할 때 기계적으로 한 달에 2번 주말 이용해가지고 1박 2일 그렇게 판결 쉽게 때려도 되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들이나 판사님들도 한번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거 보시는 혹시 부분들 중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 제가 이제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는 뭐 특히나 이제 회사, 저는 이제 금융회사 전문가잖아요. 당연히 뭐 저는 이혼은 기본이라 생각은 하는데 모든 소송은 다 기본이에요, 솔직히. 자,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PR에서. 자, 그런데 약간은 이제 이렇게 타이밍을 재는 분들도 있어요. 재산 분할 최소화하는 부분들, 회사 부분을 지켜야 되잖아요. 찍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에요? 예. 교수님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거 금방 하니까 제가 예, 저희 변호사님 항소유서 쓰다가 좀 이렇게 도움 구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현재 이혼, 부부 당사자로서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그래도 이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이혼은 하더라도 자식들은 사랑하는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복리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진짜 이제 파국이 돼가지고 막 보기만 하면 원수처럼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저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물리적인 폭력 뭐냐면 자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밥 먹다가 숟가락도 뭔가 이렇게 옆으로 만약에 상대방을 보면서 힘있게 던지면 물리적인 폭력이에요. 그런 경우 되면 나중에 그러다가 진짜 극단적으로는 흉기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직접적으로 행해지면 그거는 이혼하셔야 돼요. 반드시 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자 우리가 부부 상호간에 다들 멀쩡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결혼 생활이 마냥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떤 시부모와의 어떤 부분, 장인 장모와의 관계, 뭐 어떤 여러 뭐 아이로 인한 불화, 그다음에 어느 일방의 뭐 건강상의 이유에서 여러 가지
탓하기 어려운, 누구를 탓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서로 간에 상처가 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삶에다 보면 그렇게 서로 이제 상처가 남은 부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근데 아이가 어려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만약에 거기서 이혼하고, 이혼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이러면 안 좋죠. 막 이러면. 왜냐면 그러면 어느 한쪽, 뭐 여자분은 아 저 네 아빠는 뭐 진짜 뭐 나쁜 새끼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아 네 엄마 뭐 미친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애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한편으로는 섣불리 이혼을 바로,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이 양육, 육아, 그다음에 성장에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감싸는 게, 아이를 지키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염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뭐 제 사견도 막 너무 강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혼 부분 일단은 가급적 소송으로 그러니까 해결하지 마시라. 근데 폭력이 수반되는 이런 이혼 과정에서는 상담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접근 금지나 여러 가지, 접근 금지를 그 실효성이 문제될 때 있잖아요. 자, 그러긴 해도 보통은 이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 아 진짜 이거는 이 남자는 진짜 큰 사고 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의 선택이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혼 얘기, 원래 아까 전편에서 제가 그 판례 소개하면서 그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였는데 잘린 바람에 마저 마치기 위해서 조금 하나 더 했어요. 음,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에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유익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콘텐츠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뵈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